영화 인터스텔라 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비트코인사라는 전설의 짤? 근데 보통은 그냥 재밌는 우주영화 정도로 기억하실 텐데 모든 영화나 책, 음악, 여러가지 작품을 대표하는 제목에는 그 작품의 내용을 함축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테넷이나 인셉션을 보면 And I'm scared Tenet. Violate Tenet. Tenets are important to you? Inception. Inception. 이렇듯 대부분의 영화에서 제목이 대사로 계속 등장을 해요. 그만큼 중요하시다는 거지. 근데 인터스텔라라는 단어를 사용한 장면은 영화에서 딱 한 번만 나와요. Interstellar travel. 왜 중요한 제목이 영화에 딱 한 번만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인터스텔라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인터스텔라라는 단어는 무엇 사이에 라는 뜻의 전치사 인터와 별이라는 뜻의 명사인 스텔라가 합쳐져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합쳐진 단어는 형용사로 별과 별 사이에 항성간에 라는 뜻을 가집니다. 영화 제목을 둥근, 키가 큰, 빨간 이런 식으로 지은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형용사 뒤에는 명사가 필요해요. 둥근 달, 키가 큰 철수, 빨간 입술. 이제 좀 말이 되는 것 같죠? 크리스토퍼 놀란은 야 이거 영화 주제가 뭐일 것 같아? 제목 뒤에 올 단어가 뭐일 것 같아? 라고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올 단어를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들을 보면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바로 시간이에요. 메멘토, 인썸니아, 인셉션, 덩케르크, 테넷. 이 모든 영화에서 시간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시간을 이용해서 스토리를 풀어나가요. 인터스텔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을 상징하는 것들을 영화에 계속 등장시켜요.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쿠퍼가 머피에게 물려준 시계. 그 시계와 비슷하게 생겨 12개로 이루어져 있는 인듀어런스호.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12개의 행성. 그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출발한 12명의 우주비행사. 12 possible worlds, 12 ranger loads. 여기를 봐도 12, 저기를 봐도 12. 다 12이야. 이 12라는 숫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시계 혹은 하루의 절반인 12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살짝 뇌절을 보탠다면 심지어 제목마저도 12개의 스펠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앞에서 말한 제목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제목 인터스텔라 안에 이미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뒤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제목은 별과 별 사이의 시간, 항성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을 통해서 인터스텔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시간으로 내용을 풀어나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인터스텔라 속에서 다르게 흐르는 시간을 영화 화면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음악이에요. 영화 테넷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인버전이라고 시간의 흐름을 뒤집는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리버스된 음악이 나와요. 이 리버스가 뭐냐면 음악을 거꾸로 재생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가요를 이렇게 리버스 시키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괴담도 있었거든요. 아, 세대가 달라서 모르시나? 테넷에서 시간이 뒤집히니까 뒤집힌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뒤집어버린 곡을 베이스로 새로운 곡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간을 음악에 녹여낸 고란슨의 천재적인 발상이죠. 근데 이런 방법 말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폭탄 해제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안 그래도 촉박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 초침의 속도와 같은 1분의 60번의 속도로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시간 안에 폭탄을 해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고 영화를 보는 관객의 긴장감은 점차 부풀어 오르게 돼요. 이러한 장치를 영화에서 킹 클락이라고 해요. 인터스텔라의 음악 감독 한스 짐머는 이러한 장치들은 너무 진부하기 때문에 똑딱거리는 리듬을 배경음악 내부에 결합시켜서 관객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긴장감을 고조시켜요. 인터스텔라의 장면으로 예를 들자면 밀러의 행성에 도착했을 때 쿠퍼가 이러한 대사를 하자마자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What are you waiting for? Let's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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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이 행성에서는 시간이 절실하고 매초의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관객은 음악 도입부의 초침 소리를 통해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 음악의 템포는 50bpm으로 느리게 시작하지만 먼저 행성에 도착한 밀러가 죽은 것을 알고 거대한 파도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음악의 템포는 70bpm으로 빠르게 변해요. Those aren't mountains. They're waves. 이렇게 템포가 빠르게 변하면 긴장감은 고조되어서 관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선원들이 무사히 우주선에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며 초조해지게 됩니다. 다른 장면을 보면 폭파된 인듀어런스호에 도킹을 시도할 때 도킹을 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데드라인이 설정되고 시계가 음악과 함께 똑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똑딱거리던 시계는 60bpm을 유지하면서 타악기의 소리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도킹에 성공하고 안전하게 궤도를 벗어난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음악은 사라지면서 관객은 안심하게 됩니다. 약간의 긴장감만 주는 장면에서는 느린 속도의 시계 초침 소리를, 훨씬 더 긴박한 상황에서는 더 빠른 시계 초침 소리를 이용해 긴장감을 불어넣는 티킹 클락을 한스 짐머는 영화가 진행되는 중요한 순간마다 적용해 나갑니다. 앞에서
앞에서 말했던 시계와 비슷하게 생겨서 주인공들이 타고 이동하는 우주선 인디어런스라는 이름을 타이타닉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누구든지 우주선 이름을 보곤 조만간 우주선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폭파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인디어런스라는 이름은 가상에서 만든 이름이 아닌 역사적으로 꽤나 유명한 배의 이름이에요. 어니스트 셰클턴이 선장이었던 인디어런스호는 세계 최초로 남극 중단을 목표로 항해를 했지만 빙하에 갇혀 결국엔 배가 침몰하게 돼요. 그럼에도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28명의 모든 선원들은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되죠. 실제 인터스텔라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죠. 우주선이 닥터만에 의해 파괴되지만 결국 주인공은 무사히 귀환하겠지? 라는 복선을 영화를 보실 때 인디어런스라는 이름을 보고 눈치를 채셨다면 영화를 보시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신 거예요. But this ship can't sink. 앞에서 잠깐 나온 비트코인사라고 절규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인터스텔라에서 과거와 연결된 테서렉트라는 건데 그냥 머피의 연구실 칠판에 편하게 답 적어주면 될 것 같은데 쿠퍼가 머피에게 중력 방정식을 알려준 공간이 왜 하필 책들이 있는 서재일까? 라는 생각해보셨나요?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고 이런 시간의 끝에는 언제나 죽음이 존재해요. 하지만 인간이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선조들은 그림을 그렸고 그림이 발전해 글자가 되고 글자를 이용해 책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책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의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책을 통해서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고 선조의 지식을 배워서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문제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 책은 시간을 넘어 과거의 선조와 소통을 하게 해주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쿠퍼와 머피도 책을 통해서 소통을 한 거죠. 새끼 뭐야? 인터스텔라를 보셨다면 맷 데이먼이 연기한 닥터만을 보고 어떻게 저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닥터만이라는 존재가 주는 의미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지구를 떠났지만 자신이 선택한 행성에서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데이터를 조작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신을 구해주러 온다는 걸 알고 닥터만은 엄청난 유혹에 빠졌어요. 이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닥터만의 이름 만이라는 단어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고대 영어로서 영어 맨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맨이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뜻으로는 사람,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만박사의 이기심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 만한 이기심이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심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화에서는 과연 너가 이 상황이라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닥터만의 행동을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닥터만이 쿠퍼를 죽이려 하고 배신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중력 방정식을 풀어 지구의 인류를 다른 행성으로 이주시키는 플랜 A, 인간 배아를 통해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시키는 플랜 B, 이 두 가지 플랜을 가지고 쿠퍼를 포함한 탐사대원들은 우주로 떠났어요. 하지만 중력 방정식을 푼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쿠퍼는 가족을 보기 위해 플랜 B마저 포기하고 지구로 귀환하려고 했기 때문에 닥터만은 쿠퍼를 죽이고 플랜 B를 실행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닥터만은 다른 영화에서 나오는 사이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악역이 아닌 지구의 인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닥터만의 존재를 무조건 악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닥터만이 보여주는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터스텔라는 사랑이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앞에서 인터스텔라 뒤에 올 단어는 시간이고 이 영화의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영화가 주는 결말이나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이 뒤에 올 단어는 사랑이라고 바꿔도 될 정도로 큰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쿠퍼의 사랑. I thought they chose me. They didn't choose me, they chose her. For what, Cooper? To save the world.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부가 되고 물려준 트럭을 몰며 집을 지키는 아들 톰의 조금은 다른 방식의 사랑. 아버지가 입고 다니던 재킷을 물려입고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던 딸 머피의 모습. 내가 널 사랑해 라는 직접적인 대사가 영화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영화 화면상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서로 다른 중력으로 인해 시간이 변하고 변하는 시간에 의해 모든 것이 바뀌거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에 들어가도 이런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짐작할 수 있게 브랜드가 이런 대사를 해요. Love is the one thing we're capable of perceiving that transcends dimensions of time and space. 이런 대사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 누군가는 죽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머피는 중력 방정식의 해답이 담긴 시계를 다시 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Cooper, what if she never came back for it? She will. How do you know?
Because I gave it to her. 영화 속의 인류는 지구가 황폐해짐에 따라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본질을 잊은 채 대부분 농부가 돼요. 하지만 쿠퍼와 머피는 당장인 식량인 옥수수를 무너뜨리며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쫓는 모습을 보여줘요. 영화 내내 인용하는 토마스 딜런의 시는 다가오는 어두움을 순응하고 도망가지 말고 머피와 쿠퍼와 같이 계속 저항하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은 이런 현실들 속에 퇴색되진 않았나요? 인터스텔라는 어두움이 다가오더라도 현실에 타협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여러분만의 하늘을 보며 사랑하며 나아가라고 말해줍니다.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Rage, rage,